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학원을 갔다 온 뒤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12시 이전에 자면 새벽에 깨는데 그날은 12시 이전에 잠들어 새벽에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더군요. 왠지 4라는 숫자가 으스스해서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목이 말랐던 저는 우유를 마시러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따라서 거실에 갔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큰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에는 맞은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유를 마시며 맞은편 아파트를 보았는데 맞은편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는 쪽에 불이 켜지더니 웬 머리가 허리까지 오는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러고 약간 소름이 끼쳐서 경직된 채로 그쪽을 가만히 주시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감았다 떴더니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운동을 하시나 생각하고 다시 우유를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아래 계단 통로에 있는 등불이 또다시 켜지더군요. 이번에도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층을 내려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 아래층으로 다시 또 그 아래층으로 등불이 켜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는 안 보이고 계속 아래층에 있는 등불만 켜지더군요. 그렇게 4층까지 등불이 켜지더니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마시던 우유를 얼른 다 마시고 싱크대에 놓고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무섭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이게 싫어하니까요. 근데 이거 끝까지 다 봤으면 내려가서 내 아파트로 넘어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중간에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다행인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다 내려갔다가 내 아파트로 오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을지도 있어. 너 내가 보여? 약간 이러고 오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 내가 보여? 나랑 같이 놀래? 내가 넘어갈게. 약간 이러고 온 걸 수도 있어. 진짜 그렇게 넘어온 걸 수도 있어. 이건 좀 무서운데 너무? 매우 늦은 시간 저는 버스 막차를 겨우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저와 기사님 그리고 하얀 원피스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분이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의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정류장에 도착하게 기다리는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분명 아기의 숨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너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어딘가 찝찝한 마음에 뒷자리를 유리창으로 봤는데 유리창에는 저 외에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지한 순간 정류장에 도착해 내렸는데 뒷자리에는 목이 꺾인 채 입꼬리는 귀까지 올리고 눈은 흰자가 없이 시꺼먼 여자가 저를 바라본 채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시각에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이 꺾인 채 눈이 시꺼멓고 입이 귀까지 찢어진 이렇게 생긴 여자였던 거죠. 아니 뭔가 인간이 아닌가? 라고 인식하자마자 귀신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게 무서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인간이 아닌가 보다 라는 걸 인식하자마자 목이 꺾이고 눈이 감았고 입이 찢어진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잖아.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 귀신인 거를 깨달은 다음에 변화를 눈치채는 것 같아. 그 전에는 귀신인지 모르다가 내가 딱 뭐지?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눈치채야지 뭔가 딱 나타나는 것 같아. 들켰네? 약간 이러면서 나타나는 느낌이지 않아요? 들켜버렸네? 옛날에 일본에서 살았을 때 알바처 사장님이 말씀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사장님이 안개가 자욱한 날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었대요. 그날은 이상하게 물고기가 안 잡혀서 조금만 깊숙이 가보기로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안개가 사라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 호수에 이상한 미역 같은 게 보였대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점점 미역이 아니라 머리카락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같이 온 낚시꾼이 사장님을 밀치더니 반대쪽으로 배를 돌렸대요. 사장님은 저기 반대쪽에 사람 머리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낚시꾼은 그거 물귀신이야. 자네는 귀신한테 홀린 거라고 라고 사색이 된 표정으로 말씀하셨대요. 사장님은 아직도 그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홀린 것 같아. 웬만하면 호수에서 배를 탈 때요. 저기 사람 머리가 둥둥 떠있다? 그럼 그쪽으로 안 가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 머리잖아. 절로 가야지 사람 머리잖아. 이렇게 한 것부터가 이미 홀린 거 아니에요? 사람 머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통은 안 가지. 밤에 집에서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한 편을 다 보고 잠깐 씻으려고 노트북을 닫고 욕실에서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밖에서 무슨 말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요. 분명 룸메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는데 혹시 일찍 들어온 건가 해서 룸메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미유야? 너야? 그랬더니 갑자기 욕실 문을 두드리면서 나 미유야. 나와봐. 근데 분명 룸메는 여자인데 그 목소리는 남자처럼 굵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
안쪽에 샴푸 좀 갖다 줘 라고 말하고 문틈을 열어 확인해보니까 방 안쪽에서 뭔가를 뒤적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머리도 못 말리고 욕실 앞에 널브러져 있던 옷 입고 폰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5분 정도 문을 막고 기다리니까 불렀던 경찰이 도착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요. 여자인 거예요. 여자인 게 무슨 큰일이냐고요? 분명 욕실 문을 두드린 목소리는 남자였어요. 여자일 수가 없는 게 분명 엄청 동굴 같고 낮은 목소리였거든요. 그 도둑 목소리는 엄청 카랑카랑해서 절대 아니에요. 욕실 지문을 채취해봤는데 저와 룸메 지문 말고는 없었대요. 그럼 그 똑똑 소리와 남자 같은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중으로 무섭다. 잡힌 여자는 도둑인 거고 욕실문을 두드린 거는 알 수 없는 거. 누가 욕실문을 두드려서 밖을 확인했더니 방을 뒤지고 있었대잖아. 그니까 그냥 그 도둑은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뒤지고 있었던 거고 귀신이 불러낸 거지. 야 나와봐 이렇게. 근데 이게 도와준 거라고 할 수 있나? 뭔가 이중으로 무서울 것 같은데?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 이 두 가지의 어떤 중첩된 이야기네요. 초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친척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놀러간 계곡은 얕은 곳과 깊은 곳이 있었으며 깊은 곳의 경우 키 180cm 성인이 만세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손끝까지 다 잠길 정도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깊은 곳은 생각도 안 하고 얕은 곳에서 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도 계곡에서 물장난을 하며 놀았던 저는 다음날 계곡에서 놀던 도중 밥 먹으라는 말에 놀다 말고 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뭔가 익숙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이 꿈에서 봤던 장면과 똑같았습니다. 검은 튜브를 끼고 노는 아이, 아이들 옆에서 장난치는 성인 남성 등 모든 게 꿈에서 봤던 장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꿈에선 사람이 북적이는 곳 반대쪽 방향에서 한 여성이 발만 물에 담근 채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여성이 없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진 전 꿈에서 여성이 있던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저는 멍하니 물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은 깊은 곳이어서 그런지 맑은 색이 아닌 검고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물속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밥 먹으라고 불렀던 것이 생각나 몸을 돌리려는 순간 뭔가가 발목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대로 물에 빠졌습니다. 살기 위해 버둥거려봤지만 물가에 있는 돌들은 미끄러워 손에 잡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가라앉았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다 힘이 빠져 더 이상 물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라앉던 도중 갑자기 무언가가 저를 밑에서 위로 밀어올려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위 위까지 밀어올려져 기침을 하던 저는 눈 앞에서 저를 끌어올려준 한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선 조심해서 다녀!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수영을 하여 가셨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사람들이 있던 곳을 바라보았던 저는 저를 살려준 아주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황색 선캡을 착용하신 아주머니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어른들에게 말하기 위해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저는 큰어머니의 말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밥 다 돼서 부르려고 했는데 딱 맞춰서 왔네? 저는 분명 훨씬 전에 밥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저를 부른 것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는 저를 어떻게 끌어올리셨을까요? 보통은 위에서 끄집어 올릴 텐데 그 아주머니는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셨습니다. 선캡은 물 한 방울 안 묻었는데 말이죠. 이게 진짜 무섭다. 나를 불러서 끌어내린 것도 귀신이고 나를 구해준 것도 귀신이란 거야? 물귀신이 잡아당기려고 한 거를 아주머니 귀신이 구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저는 엄마와 방을 썼는데 엄마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매트리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목이 말라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히 가위에 눌린 줄 알았지만 감각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저는 일단 평소에 가위에서 깨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안심해서 긴장이 풀리려던 찰나 저는 제가 매트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눈을 감고 가위에서 깨기 위해 몸을 미친 듯이 움직이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 집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문이 있었어야 할 자리에는 문이 아닌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집은 1층이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집으로부터 몇 시간을 달리고 달려 저희 집으로부터 약간 거리가 있던 동네 마트로 뛰어갔습니다. 마트에 도달해 들어가자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던 전 마트 주인이 절 반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건 저는 전 마트 주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 주인분은 제가 태어날 때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 왜인지 안심이 되는 전 주인분이 있는 마트에 들어가 사정을 설명한 뒤 하루만 재워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전 주인분은 이미 안다는 듯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저는 안전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말을 걸길래 급히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저는 그때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죠. 이게 가위에 눌려서 내 옆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얘네 가위에 풀리도록 한 다음에 도망을 친 거죠. 집 밖으로 나가서 막 달리고 마트까지 간 건데 이 그 모든 게 다 이제 귀신에 홀린 거였고 실제로는 집을 뛰어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린 거였던 거지. 그걸 이제 어머니가 보고 병원으로 옮긴 거고.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를 마치니까 11시였다.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택시 아저씨가 그를 불렀다. 어이 학생, 택시 타! 학생도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저 돈이 없어서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히 그냥 태워주는 거야. 어서 타! 학생은 이상한 걸 느꼈지만 그냥 탔다. 그리고 집 앞에서 내릴 때 학생이 물었다. 아저씨, 왜 그냥 태워주신 거예요? 학생, 무심하게나 내가 택시를 몰고 있는데 자네 뒤에서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따라오더라고.